세월이 흘러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서 몇 년이 흐른 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들려드릴게요. 정말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이 흐른 뒤 큰아들은 군대 제대 후 집 근처 공장에 입사했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둘째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전 이야기에서는 저희가 부잣집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입학금 걱정을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막걸리 총파는 여러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를 나와 개별 화물 운송업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형편이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새끼밥 먹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금은 조금 버거웠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어요. 가스 배달 파출소 알바, 이삿짐 센터 우유 배달 주말 섬유 공장 알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장학금 받고 입학했어요. 수능 시험을 친 후 둘째 아들은 대학교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서울의 한 큰 공장에서 단기 알바를 하러 갔어요. 자동차 디스크를 만드는 이교대 공장이었습니다. 대학 입학까지 약 4개월이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입학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째가 서울로 간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설날 때도 일하기로 했어요. 명절 수당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해해주세요. 저는 걱정되어서 말했어요. 일 그만하고 내려와. 너무 힘들어 보여. 하지만 둘째는 괜찮다고, 조만간 내려갈 건데 조금 더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사실 명절 이틀 앞두고 새벽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의 엄지손가락 마디가 드릴에 뚫려 잘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 부모를 걱정시킬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같이 간 친구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얘기를 못하겠다고 해서 친구인 제가 대신 전화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려줬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길로 기차를 타고 병원으로 아빠하고 향했어요. 새벽에 병실에 도착해서 자고 있는 둘째 아들 엄지손가락을 보니 붕대가 감겨 있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 울음소리에 병실 다른 환자들이 잠을 못 자고 있었지만 사연을 듣고 위로해 주었어요. 대학 입학 이틀 전에 둘째 아들은 회복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은 돈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가서도 평소에는 공부, 주말에는 알바를 병행했어요. 그런데 알바는 왜 계속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인 나의 틀니를 해주려고 돈을 계속 모은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틀니 가격이 약 400만 원 정도였는데 엄마가 이가 아파도 병원을 못 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 애 아빠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아들이 그때 한 말이 기억에 생생해요. 엄마는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충분해요. 한편 첫째 준호는 집에서 계속 놀다가 부산에 사는 막내 신우이가 고모 공장에서 일하라고 불러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 여성과 눈이 맞아 동거를 했고 신우이가 여자애 참 착하다며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애 아빠와 동생 민호와 같이 준호가 있는 신우 공장으로 갔어요.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었어요. 준호는 스트레스에 머리 탈모 현상이 왔고 밥상이라고 차려온 상은 감자국에 밥뿐이었어요. 애 아빠는 당장 집으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큰 며느리 될 아이지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애 아빠가 우리도 반대한 결혼했잖아. 둘이 사랑하니까 받아주자고 하여 같이 집으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궁합을 봤는데 궁합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주도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이렇게 우리 두 아들의 이야기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둘째는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큰아들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래도 다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시동생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미영 씨의 영향을 받아서 셋째 시동생도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계산적으로 변했어요. 상속 문제가 정리된 후 셋째 시동생은 시아버지께서 미리 주셨던 법원 옆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이 개발되면서 정말 비싸게 팔렸는데 얼마에 팔았는지는 장남인 형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혼자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할까봐 조카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5톤 화물차를 사줬어요. 그것도 중고로 그때 당시 1,700만 원이었습니다. 차를 사주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셋째 며느리는 그것도 배 아픈지 엄청 성질내며 큰 집에 오면 일도 안 했어요. 제사 때도 음식 장만할 때 늦게 오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런데 큰형이 다른 동생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차 사준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은 안 했어요. 그렇게 준호는 화물이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머리도 부시시하게 일어나고 시어른이 있는데도 예의도 몰랐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타지에서 가족 사랑도 못 받고 왔으니 내가 아껴줘야지 하면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어요. 시어머니 집안일에 작은 농사일에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하면서 언젠가 철들겠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손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큰아들 식구도 분가를 했어요. 며느리가 따로 살고 싶다고 해서 작은 아들 집과 큰아들 집은 아파트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전세에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부지런해서 똑똑해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처음 월급은 100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과장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200만 원이나 되었어요. 그 당시 평균 월급은 120만 원이었는데 우리 둘째는 능력을 인정받아 많이 받았어요. 그 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둘째 아들은 1억이라는 돈을 모으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스스로 자수성가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 우리는 애 아빠와 자주 둘째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워낙 착하고 현명하여 시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고기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자주 집으로 초대했어요. 며느리가 아버지 고기 준비했으니 저녁에 오세요. 하면서 며느리가 착하니까 그 손자도 엄청 이뻐했어요. 손자 이름은 동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둘째 아들 집에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 내일 일하러 가기 싫다. 그냥 손자하고 놀고 싶다. 그때 둘째 아들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야 해 다른 사람은 그 짐을 실지 못한다면서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그 후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려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요. 하길 바라요.